예, 반갑습니다. 자, 10월 장도 오늘이 벌써 이제 중반 넘어서는 그 반환점까지 좀 왔습니다. 시장이 조금 변동성이 좀 심하면서, 그러니까 시장, 전체 시장은 변동성이 크지는 않은데, 지수 자체는, 예, 이제 업종과 종목별로 좀 변동이 심하죠. 최근에 그 시장 흐름을 보게 되면, 이재반, 2차 전지는 눌림 조정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일부 종목군들은 그대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선별적으로 좀 반등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약간 이제 시속 게임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왜 그런지 일단 오늘 또 원인과 일단 분석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강의 주제는요. 예, 2차 전지 10월 조정은 또다시 저점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또 최근에 이제 또 시장 같은 경우는 예, 그 10월 달 보게 되면 글로벌 주요 국가 보게 되면 상승률 보게 되면 1월부터 9월까지 우리나라가 전 세계 꼴등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근데 2차 전지가 이제 9월 달에 급반등이 들어오면서 전체 지수를 좀 올려주는가 싶었는데, 예, 삼성전자를 또 외인들이 지독하게 지금 때리면서, 이따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 그 최장 기간, 외국인들, 최장 기간이 25일째 때렸었거든요. 2022년도에. 오늘 그 타이 기록을 일단 세웠습니다. 내일이 이제 또 신기록을 다시 수립을 할지, 최장 기간, 외국인들 매도가. 내일 일단 두고 봐야겠습니다만은, 3전을 이제 계속 빼다 보니까 지수를 또 끌어내리고 발목 잡고 하다 보니까는 10월 같은 경우도 우리 시장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순위가 좀 거의 꼴등 수준입니다. 중국이 워낙에 급반등이 심하게 나왔으니까 눌림을 주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9월 달에 이제 그 반도체, 그러니까 지금 그림 보시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9월 달에 17.2% 한 달 동안 뺐습니다. 무지막지하게 뺐죠. 이거 개별적으로 따지면 막말로 한 7, 80% 뺀 거나 다름없습니다. 사실 뭐 개별주도 뭐 한 달 동안 이렇게 빼기 힘든데, 그러니까 시가 고가, 종가 저가였어요.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9월 2일부터 계속 그냥 시가부터 그냥 한 달 내내 뺐다는 얘기입니다. 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 지수가 한 달 동안 월 기준 했을 때 한 10% 이상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약세장 전환이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약세장 전환. 예. 삼성 같은 경우 지금 17.2%를 뺐기 때문에 물론 좀 옵션 시장 영향이 좀 많이 미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무튼 뭐 17% 뺐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바로 그냥 또 뭐 회복하고 막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래서 우선 이제 들어가신 분들은 뭐 단기적으로 낙폭 가대에 따른 반등을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되고 아무튼 이거 이따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쭉 빼다가 이제 마지막 제째 기간 외인들이 재매서면서 좀 올렸죠. 플러스 0.5, 한미 반도체가 마이너스 5.4%. 그러니까 9월 달은 그림 보시면은 2차 전지가 시장을 끌어올렸다. 그러니까 2차 전지가 바닥을 확인해주고 터닝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LG엔솔 뭐 계속 올랐었고요. 8월부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9월 1일부터 9월 말일까지 종목별 상승률인데요. 2차 전지. 그중에 이제 포스코 피치엠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16.6% 올랐는데, 근데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9월 월중 저점 대비해서는 20% 가까이 올랐거든요.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2차 전지가. 월중 저점. 그러니까 9월 달 저점 대비해서는 예, 한 20% 가까이 올랐. 최소 15%야 20% 올랐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는 8월 저점 대비해가지고 30% 넘게 올랐죠. LG엔솔 같은 경우도 뭐 8월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랐었고. 그러니까 이들 기업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고 뭐 에코프로 BM, 코스닥 대형주 이쪽은 또 이제 거래소 대형주잖아요. 그러니까 저점에서 뭐 최소한 20%, 30% 오르면 기술적 조정이 좀 들어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예, 근데 이제 그 조정 폭이 이제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게 이제 중요한데 일단 뭐 오늘까지는 보편적으로 좀 양호한 그런 조정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반도체가 안 좋았었고 2차 전지가 시장을 살렸는데 이번 달 들어서는 뭔가 또 이제 변화가 생기죠. 예, 그 시속 게임을 하고 있다. 제가 앞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핑퐁 게임이에요, 핑퐁. 예, 왔다 갔다 막. 예.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0월 지금 중순인데 그나마도 워낙에 지금 9월 달에 17%를 뺐기 때문에 뭐 10월 달은 지금 어제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 정도 예, 지금 하락이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7.4%. 하이닉스 제가 이제 지난 2주 전부터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낙폭과대 종목 말씀드렸는데 하이닉스는 여러분들께서 뭐 충분하게 일단 수익이 나왔을 겁니다. 삼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한미 반도체가 한 4.8% 지금 어제까지 올랐습니다. 반대로 지금 9월하고 완전 상반되죠. LG엔솔 그다음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SK 이노베이션 하나 빼고는 예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다시 이제 원위치했죠. 그러니까 9월 그 시가 종가 기준 했을 때는 그 정도 지금 눌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올라오니까 2차 전지 눌러버리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선별적으로 올라가는 종목 올라가고 그다음에 또 안 오르는 종목군들도 또 계속 또 지금 안 오르고 이러는데 요게 아마 이제 이번 달 말까지는 지속적으로 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전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와, 당분간은 이게 왜 그러냐면 이따 제가 수급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시장의 유동성이 아직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풍부하게 되다. 지금 고객특권 같은 경우도 전전주에 56조까지 급등을 했다가 다시 그 10월 지난주 넘어서는 다시 또 51조 정도로 이게 올랐다가 한 5조 원 다시 또 이게 빠져나왔거든요. 예탁금도 지금 50조 초반이에요. 예. 그런 가운데서 그 매수 주체가 없어요. 매수 주체가. 예. 그러다 보니까는 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오른 종목군들 한번 누르고 또 빠진 종목 다시 또 올리고. 그러니까 일부 자금은 이런 수급 장세에서 여러분들께서 약간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자금 대비 한 20%는 운영을 해주시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그죠? 예, 물론 뭐 중장기로 이제 가져가시는 분들은 계속 가져가시면 되고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앞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은 그 지금 8월 달부터 어제까지의 그러니까 2달 반 동안 거래소 코스닥 그 투자 주체별 매매 현황을 보시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8월 달 거래소 2조 8천억 매도했죠. 9월 달은 7조 2천억 매도했죠. 9월 달에 이제 셀 클라이막스 구간이라 그랬죠. 이번 달 어제까지는 한 1조 원 조금 안 되게 매도해서 9,500억입니다. 9,500억.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8월 달에 외인들 때리지도 않고 매수도 안 했습니다. 9월 달에 한 3천억 가까이 매수했는데 요 금액은 실질적으로 이제 알테오젠이 많이 작용했을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지금 10월 같은 경우는 360억. 뭐 때리지도 않습니다. 이 정도. 근데 매수를 안 하니까. 그 다음에 기관 쪽 같은 경우는 8월 달에 거래소에서 3,200억. 간망이었죠. 코스닥 한 1,000억이니까 간망. 그 다음에 이제 거래소, 이제 9월 달 같은 경우 1조 7천억을 매수했는데 이건 이제 금융 투자 쪽에서 매수가 들어온 물량입니다. 코스닥도 이제 간망이고, 거래소 뭐 지금 보름 됐습니다만은 8,700억. 때릴 게 없다는 얘기죠. 그죠? 3개월 동안 지금 뭐 시장은 지수는 변동성이 심한데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간망이고 10월 달에 지금 어제까지 한 210억. 기타 법인도 뭐 그만하고.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보시면 외국인들 물량을 다 봤습니다. 2조 7천억, 거의 2조 8천억. 그러니까 외인들이 때린 만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물량 받았죠. 뭡니까? 삼성전자입니다.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2,500억 순매수. 예. 그 다음에 거래소 같은 게 7조 2천억 때렸는데 5조 1천억 매수하고 이것도 삼성전자 기관하고 이제 개인 투자분들께 받은 거예요, 물량을. 거래소 같은 경우도 지금 기관하고 외인들 때리는 물량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호련히 그냥 외롭게 묵묵하게 지금 물량을 다 받아냅니다. 그러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680억 매수인데 코스닥 지금 보시면은 사실적으로 거래 대금이 크게 안 나오죠. 크게 때리지도 않고 크게 매수도 안 들어오죠. 특히 이제 9월 달에 이제 그나마 외국인들이 2,900억 매수한 것은 알테오젠이 많이 차지하고, 물론 이제 9월 달은 또 2차전도 많이 매수했습니다만은,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외인들의 지금 편식 현상이 상당히 애들도 아니고 좀 심화되고 있는 수급적으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외인들 매수하는 것도 중요한데 외국인들은 뭐 코스닥 거래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자기네들이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서 먹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시총 큰 종목군들만.
근데 코스닥은 이제 우리 기관 쪽에서 좀 거들어 줘야 돼요. 기관 투자자분들께서 매수가 들어와 주면 상당히 탄력적으로 움직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매물 바닥이고 거래대금 바닥이고 예탁금 바닥이고 신용 바닥이고 모든 조건. 그러니까 코스닥이 제가 봐서는 아직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거든요. 예. 저는 이제 다음 달 정도 이제 보고 있는데, 예. 근데 아직은 지금 외면하고 있죠. 기관 쪽에서. 개인들 힘 가지고는 역부족이고. 아무튼 수급이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돈이 지금 안 들어오니까, 예. 9월 달은 많이 뺐던 2차 전지가 반등이 나오면서 전체 지수 하방 경직을 확보하고 저점을 확인해주고 터닝을 시켜줬고, 예, 10월 달 같은 경우는 또 2차 전지가 누르니까 반도체를 또 올리면서 지수를 좀 견인해주고 그러면서 교묘하게 외국인들은 이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동안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선물 매도할 게 없다고 계속 그랬어요. 그죠? 예, 9월 달, 뭐 8월 달도 마찬가지고 선물 매도할 게 없으니까 네, 3전 가지고 그냥 내친 김에 지수를 계속 묶어놓는 그런 모습인데 아마 이 수급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번에 그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 했지 않습니까? 0.25%포인트, 3.25죠. 금리 인하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아직은 이제 금투세, 예, 요것도 이제 결국 이제 폐지를 할 거라 이제 보거든요. 예,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반기 되게 되면 정부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워낙에 이제 나라 살림을 우리가 허리띠 쫌매듯이 그냥 정부에서 상반기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 부동산 때문에 하반기에는 조금 이제 재정 확장 정책을 펼치지 않겠나 싶어서 유동성이 좀 점진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뭐 이번 달에 지수가 지금 정책 국면을 걷는다 그러면 11월 달은 상당히 또 재미가 좋을 것이다. 그리고 제가 그전에도 여러분들께 그 데이터 보여드렸습니다마는 1년 12개월 중에서 대한민국 주식은요 11월 달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25년 통계 데이터를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공개 방송, 김봉관의 유튜브 맥점 매매 공개 방송에서 제가 자주 보여드렸는데 그렇게 일단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차 전지가 이제 또 왜 조정이 나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거기에 대한 또 원인을 분석해야 이제 뭐 대처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앞서 오늘 그 강의 주제는 그 8월달, 9월달 제가 그렇게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저희 전략은 동일합니다. 이제 중기적인 전략은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예, 엉덩이 딱 붙이고 있고, 새 가슴이 되지 말고, 예, 강심장이 되자. 그런 말 드렸습니다. 요 그림 아마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제가 7월달부터 8월달, 9월달까지 요 강의했던 요 데이터거든요. 요 자료를 제가 몇 번 보여드렸습니다. 예, 2차 전지, 예, 캐즘, 그다음에 실적 우려, 그다음에 금리가 이제 계속 올랐잖아요. 금리 오르다 보니까 지금 초기 대규모 설비 투자에 따른 금리 상승 부담감이 생기겠죠. 기업 입장에서는. 뭐 돈 많은 대기업, 뭐 LG, 엔솔이라든지 그런 대기업들은 뭐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이번에는 금양 같은 경우도 그래서 유상증자를 한다는 얘기고요. 예, 그다음에 한율. 예, 한율도 지금 최근에 또 1,360원까지 V자로 올라왔는데 불과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1,303원까지 밀었었거든요. 워낙 강세. 예. 근데 또 최근에 한율이 올라오니까 또 LG엔소 같은 경우는 해외 자산이 많기 때문에 환차익이 발생합니다. 한 몇백억 정도. 근데 이제 그 외의 기업들 아마 한차성이 일부 이제 발생할 겁니다. 뭐 큰 금액 아닙니다만은, 예, 뭐 저점 구간에서 조금만 이제 또 안 좋은 얘기 나오면 좀 찌글찌글한 것이죠. 워낙 약세가 안 되게 되면 또 이제 설비 투자 자금도 증가할 것이고. 근데 수급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뭐 이거는 이제 전기차 불차했을 때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예, 들어가는 거다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자, 요 구간, 요게 이제 해결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선 반영되고, 그래서 이제 반등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이거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요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예, 무슨 얘기냐. 자, 그러면 일단, 최근에 이제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이제 제가 봤던 요 세 가지예요. 실적이 이제 3분기 실적, 다음 주 가게 되면 다음 주나 뭐 다음 주, 뭐 중반, 다다음 주 중반까지 대부분의 이제 실적 발표 다 끝날 겁니다. 2000년 대표 종목군들. LG 엔솔 일단 뭐 발표했기 때문에 대충 윤곽이 나오죠. 3분기 실적 끝나고 그 4분기 실적, 지금 4분기지 않습니까? 이 4분기 실적이 올해 연중에 그래도 가장 좋아요. 기업별로.
어떤 기업이든 간에 대표 기업들은 4분기, 이번 분기 실적이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은 가장 좋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회복세가 이제 이어지는 그런 구간이 되겠죠. 지난번에 설명드렸습니다만은 대표 기업들은 실질적으로 지금 4분기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 달, 이번 달 뭐 지금 중간이니까 그러니까 내년 실적 보고 가는 거라 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요거죠. 이제 금리하고 환율하고 수급이에요. 요거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미국 시장. 무슨 말씀이냐면 자, 이거 보시면요. 아까 제가 뭐 여러 가지 말씀드렸죠. 환율 금리. 지금 최근에 미국의 이제 국채 수익률이 여기서 이제 뚝 떨어지면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8월 달, 9월 달에. 그죠? 예, 급락이 나왔지 않습니까?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앞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2차 전지한테 수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9월 달에 2차 전지 관련 등록군들은 저점이었죠. 먼저 앞섰던 뭐 LG 엔솔이라든지 뭐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 같은 경우는 8월 달이 저점이었었고요. 그죠? 금리가 떨어지니까 2차 전지 그 당시에 올라왔잖아요. 지난주까지는. 근데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여기서 있던 저점 깨고 나서 여기서 머리 만들고 상당히 가파르게 지금 급반등이 들어오네요. 가파르게. 그러면서 아마 다음 주에 그러니까 내일 그러니까 오늘 내일이 저항입니다. 장기 저항. 여기가 강한 저항이거든요. 근데 더 치고 간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4.2 이상은 못 갈 것이라는 얘기죠. 왜? 어차피 연준에서는 금리 인하를 계속 할 거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채권을 사야 돼요, 사실은.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은. 그게 있고 이제 달러 인덱스. 달러 인덱스가 얘도 지금 요 추세에서 저점 찍고 나서 V자 반등이 들어왔잖아요. V자 반등. 그러면서 200일선 라인까지 올라왔죠. 이쪽에 상단에 추세선 상단 저항까지는 자리가 조금 남아있어요. 이쪽에 룸이 좀 남아있긴 한데 이 라인을 돌파하지는 못할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달러율 같은 게 어떻게 됩니까? 급등이 나버렸죠. 지난주 초반까지만 해도 원달러율이 1,303원인가 뭐 했었었는데 오늘 뭐 1,360원인가까지 올라왔었죠. 원달러율이. 이따 제가 차트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이거죠, 이거. 달러 인덱스가 그냥 급반등이 들어오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자, 여기서 1,300, 그러니까 지난주에 1,303원까지 밀었다가 다시 한번 지금 60원 가까이 급반등이 들어왔습니다. 60원. 워낙에 지금 변동성이 심하죠. 불과 뭐 한 일주일 반 만에 2주도 안 돼가지고 60원이 급등이 나왔어요. 60원이. 환율 그 상승 상승 폭이 우리가 원달러율이 가장 크거든요. 원달러율이. 그러니까 지금 그림 보시면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번에도 아까도 설명드렸었고 여기서 언제였어요? 올 4월 달에 여기서 원달러율이 1,390원까지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2차 전지 탑10 주스입니다. 탑10 주스는 여기서부터 이제 하락으로 밀죠. 그러니까 환율 다시 한번 좀 조정이 나오니까 좀 반등 줬다가 다시 환율 올라갈 때 2차 전지는 다시 계속 이제 하락 나왔었고. 그러면서 1,390원에서 이제 원달러 환율이 몇 개월 동안 여기서 돌파를 못하고 고점을 만드니까 2차 전지가 여기서 사실은 8월 달에 이제 LG 엔솔 같은 저점이 나왔었고요. 종목마다 다소 틀립니다. 그래서 2차 전지 탑10에서 저점 나오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딱 지난주에 여기서 딱 낭대부를 이룬 거예요. 탑10 지수하고 원달러 환율 저점, 탑10 지수 고점. 환율 급등 나오니까 이렇게 급등 나오는데 2차 전지 또 영향 없겠습니까? 이게 지금 원인이에요. 첫 번째 원인. 제가 봤더니 환율.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환율이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워낙 강세 전환되는 것이 유리하다는 얘기죠. 왜? 해외 설비 투자는 계속 늘어나니까 한 차선 발생할 수 있고 워낙 약세 전환되게 되면은 설비 투자 자금이 또 증가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요게 원인. 두 번째 이제 아까 금리. 금리. 물론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뭐 이렇게 다시 한번 또 고점 돌파하고 하지 않고요. 좀 돌파했다가 다시 한번 이제 안정화될 것으로 보는데 이제 금리 인하하니까 연준도 이번에도 0.25 할 거 아니겠습니까? 뭐 다음 달에 0.25 할 것이고 우리 뭐 하는 것 같은 거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더니 일시적인 기축 반등이다. 근데 얘네들이 왜 반등이 들어왔냐면
우리 여름에 이제 시장이 좀 조정됐던 이유가 뭐냐면 보통 통상적으로 아까 전에 공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금리를 인하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금리를 인하한다는 얘기는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를 하는 거죠. 첫 번째 보통 두 가지가 있어요. 또 두 번째 금리를 또 인하하는 게 뭐냐면은 요거는 이제 경기가 더 안 좋아지기 전에 미리 소방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인하해가지고 경기가 좀 이게 냉각될 것 같은데 지갑이 좀 얇아질 것 같은데 왜? 그동안 금리를 워낙에 많이 올렸으니까 단기간에.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습니까? 보험성 금리라고 그러죠. 보험성 금리. 그러니까 지금 연준에서 인하하는 것은, 한은에서 인하하는 것은 지금 경기가 나빠서가 아니고 보험성 금리 인하. 여기서 고금리 기간이 더 오래 가버리면 그때는 진짜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질 수 있다. 예? 물가 상승했을 때보다 더 안 좋아질 수 있다. 이것 때문에 미리 지금 인하를 하는 거예요. 보험성 금리 인하 할 때는 그전에 미국 같은 경우도 뭐 80년, 90년 데이터를 보게 되면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최근에 이제 왜 이렇게 급반등이 나왔냐면은 원래 시장에서는 그 9월 달까지만 해도 좀 갸우뚱했어요. 왜 그러냐면 금리 인하하게 되면 경기 안 좋아지니까 금리 인하 하는 거 아니야? 연준에서. 예. 근데 지금 전전주에 7월 달 FMC 그 회의록이 나왔습니다. FMC 회의록이 지난주죠. 회의록에서 내용이 뭐냐면 다수의 연준 의원들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찬성을 했고 특히 이제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는 한 0.5% 비컷에 대해서 파월 연준 의장이 이끌었죠. 내리기를. 그러면서 또 이제 그 추가적으로 경기가 상당히 견조하다고 얘기했어요. 미국 경기가. 견조하다. 고용이 약간 둔화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뭐 소비자 물가지수라든지 경제지표 좋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제서야 이제 인정한 거예요. 이번에 금리 인하는 미국의 경기가 좀 안 좋아서 인하하는 게 아니고, 그 견조한 가운데서 이제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이제 보험성 인하를 하는구나. 미국 경기 아주 견조하구나. 미국 경기가 견조하다니까요. 한번 국채 수익이 올라오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하락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강세 전환된 것이죠. 그래서. 근데 근본적으로 뭐냐면, 경기가 지금, 그러니까 경기 침체 우려감이 완전히 지금 수면 아래로 낮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달러가 반등이 나왔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내년 가게 되면 나중에 제가 시간 되면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올해보다는 둔화됩니다. 올해 한 2.5 정도 지금 예상하는데 내년에 한 1.5 정도 둔화되거든요. 그러면 달러가 여기서 더 올라가겠습니까? 예, 다시 이제 빠지겠죠. 그죠? 예, 그래서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이러한 현상 때문에 지금 조정이 들어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마지막 수급이죠, 수급. 수급인데, 이거 먼저 보죠. 환율하고 지금. 요거 제가 그 8월달, 9월달에 계속 2차 전지 밀 때 여러분들께 요 구간에서 이 그림 몇 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죠? LG엔솔 주가 흐름과 원달러 환율의 그 흐름. 동일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 전환됐을 때, 예? 예, 강세 전환됐을 때는 주가가 이게 올라가고, 원화가 약세 전환되니까 주가 같이 빠지고, 1년 동안의 흐름 보시면 동일하게 움직이죠. 약간의 시차는 있죠. 환율 오늘 올랐다 해가지고 2000년 바로 또 올라가게 해버리면 다 돈 벌죠. 그래서 이제 주식이 힘든 거예요. 한 번에 타이밍 잡기 힘든 거란 얘기예요. 그나마 이제 LG엔솔이 가장 환율과 민감하게 이제 반영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워낙 강세 전환되니까 같이 주가 오르는 거. 여기서 이제 환율이 또 이제 약세 전환되니까 조정 나오죠. 근데 밑에 보면 이제 외인들 수급은 지금 변화가 없죠.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입니다. 이번 주에 조금 줄이긴 하는데 큰 물량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저점 대비해서 이제 많이 올라왔다가 최근에 또 이제 조정이 나오는데 그 포스코홀딩스 특히 철강주 같은 경우는 요즘에 보니까 뭐 증권사들이 목표가 올립니다. 어제 그제인가 뭐 증권사에서 50만 원 목표주가 지금 얘기했는데 저도 이제 증권사 리포트를 100% 신뢰를 안 합니다. 반만 저는 신뢰를 하는데 근데 그거는 맞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증권사 리포트를 우리가 그 의견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 구분만 하더라도 그건 그분은 고수예요. 자, 철강주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미리 이제 그 환율 영향 많이 받습니다. 철강주가 워낙에 그 건설하고 철강, 뭐 기계 장비 쪽이 가장 환율의 영향 많이 받는데 아까 이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환율이 워낙 강세에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덜 올라왔어요.
예? 많이 못 올랐습니다. 여러 가지 수급적인 문제도 있고 아까 LG 엔솔보다는 덜 올라왔다는 얘기죠. 예. 근데 이제 7월 달, 8월 달이 이제 철강업황이 상당히 안 좋았었고, 그죠? 예. 그러면서 이제 환율이 다시 한번 꺾이니까 다시 한번 되밀리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지금 현재 가격 정도, 뭐 1,360원? 조금 더 올라가면 5원 정도 올라갈 수 있는데, 그 정도가 지금 고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달러 인덱스도 이제 그렇고요. 예. 그러니까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도 1년 동안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 환율하고 동일하게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답이 나오잖아요. 예. 뭡니까? 지금 신규 매수하신 분들은, 이거 환율하고, 그 다음에 국채 수익률 때문에 주가 좀 조정이 나와. 안 그래도 아마 조정 나올 자리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LG엔솔 같은 경우 차트 잠깐 보시면요. 자, LG엔솔이 여기서 61선이 이제 121선을 완전 골든콜 시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골든 시킬 때는 조금 누릅니다. 네. 이 누를 때 이제 어느 지점까지 밀리는지 잘 보셔야 되고, 제가 지난달에 여러분들 아카데미 들으셨던 분들은 제가 그 패턴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그 패턴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근데 월봉에 지난주에 제가 어떤 설명 드렸습니까? 월봉에 20개월선 저항이라 그랬잖아요. LG엔솔이 이 시간에도. 그 월봉에 20개월선은 한 번에 돌파 못합니다. 이 개별주도 마찬가지고. 그죠? 예, 여기서도 20개월선 찍고 밀었잖아요. 이 2달 연속. 그러면 이 기업은 LG엔솔은 20개월선이 상당히 강한 저항이구나. 이번 달 올라왔다 거기서 이 꼴이 나온 이 정석이에요. 이게 정석적인 패턴입니다. 밑으로 저 누를지는 모르겠는데, 예, 그래야 이제 여기 매물 소화를 하는 거거든요. 매물 소화. 이 메이저들이 절대 여기서 한 번에 안 보냅니다. 누구 좋으라고. 예?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이제 반등 주고 나서 저점에서 여기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안 삽니다. 매수 안 합니다. 최근에 또 이제 막 들어오죠. 저점에서 올리니까. 예. 제가 항상 그런 말 드리지 않습니까? 박수 칠 때 떠나고 거리에 피가 흥건할 때 들어가는 거다. 이때가 이제 흥건할 때죠. 이때는 이제 안 들어가세요. 개인 투자분들께서. 올라가고 나서. 예.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올릴 때, 물론 여기서 이제 매도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개인 투자분들께서. 네. 근데도 또 매도 안 하신 분, 중장기 투자는 매도 하실 필요 없어요. 오히려 밀리면 매수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다는 얘기예요. 물량을 여기서 완벽하게 개인들의 물량을 다 소화를 하게끔 만들어요. 그게 또 메이저들의 역할이에요. 예. 여기서 바로 이게 짜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돈 벌죠? 올려놓고 여기서도 이제 매도를 안 해. 이래도 매도 안 해? 에이, 그냥 또 기간 조정. 예,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또 지쳐가지고 그때 또 이제 매도를 하십니다. 예, 근데 이제 중기로 보시는 분들은 그거 무시하고 우리의 기존 전략이 뭡니까? 네, 정면 돌파 아니겠습니까? 중기 물량, 고점에 올리신 분들은 그대로 밀고 가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단지 이제 지루하시기 때문에 일부 물량은 서두에 그래서 제가 약간 이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거 괜찮다. 예, 한 20% 정도는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자, 그 다음에 환율이 또 이제 반등이 들어오니까 또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안 그래도 반도체 이제 많이 밀 만큼 밀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다 또 환율이 1303원이었던 원달러 환율이 일주일 반 만에 1360원까지 이렇게 다이렉트로 급등 나와버리네. 이게 환율이거든요. 네. 환율 급등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이닉스는 밀릴 만큼 고점 대비 반토막 났었잖아. SK 하이닉스. 굳이 환율이 반등이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예, 고점 대비 이런 대표주가 반토막 나게 되면 기초 반등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최소한 고점 대비 절반 정도. 딱 6월, 7월 고점 대비 절반 반등 들어왔죠. 제가 지난주 하이닉스, 네? 삼성전자 저점이다. 이제 반등, 이제 하이닉스가 이제 먼저 반등 들어왔고, 근데 환율이 또 급등 나오네. 그러니까 주가 탄력도가 더 하이닉스가 더 올라온 거죠. 몇 가지 올라온 거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원달러 환율은 동일하게 움직이잖아요. 수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원화 약세 수혜주잖아요. 여기서는 원화가 강세전 되다 보니까 안 그래도 주가 이제 미리 선반영되고 같이 밀어버린 거죠. 이 밀 때 이제 2차 전지는 또 반등이 들어왔던 것이고. 그죠? 삼정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바닥에서. 이제 이제 혓바닥 내밀고 지금 이제 반등을 좀 모색합니다. 그래서 이게 환율 때문에 제가 봐서는 10월 조정에 들어온 것이다.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도 다소 조정 구간이었고. 그 다음에 그 금리도 마찬가지고요. 지난주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리튬 배터리 ETF. 그죠? 예.
여기서 그러니까 이 고점은 작년 7월 달 최고점이에요. 올 1월 달 이 고점 대비해서 1년 거의 그죠? 여기 뭐 11월부터 보더라도 작년 11월부터 보더라도 1년 트렌드 추세 저항선을 돌파한 거죠. 여기서 얻어맞고 여기서 얻어맞고 갭으로 돌파했다. 예, 근데 이제 여기가 좀 매물이 있죠. 여기 요 구간에서 주가가 3, 4개월 이렇게 행보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매물 소화를 좀 받는 것이죠. 당연히 받는 거죠. 예, 근데 여기서 조정이 들어올 때 예를 들어서 요 1년 추세선을 돌파를 하고 나면 이렇게 지지하고 여기서 터닝 해주는 게 좋죠. 그러면 어디까지 갑니까? 이제 작년 7월 달 최고점 저항선인 요 라인까지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상승 3파가 나오겠죠. 그죠? 요 때는 더 강하게 움직이면 상승 3파가. 근데 만약에 이제 그렇지 않고 조정이 좀 필요해.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추세 저항선 돌파했던 라인을 살짝 깬다 그러면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2차전지 관련 종목도 어떻게 됐습니까? 좀 더 누를 수 있겠죠. 그 눌렀을 때 여러분들께서 또 다시 분할 매수란 얘기예요. 눌렀을 때. 그러니까 제가 공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이제 일반인 주린이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뭐 에코프로 BM이다, 뭐 에코프로다, 뭐 LG엔솔이다, 아니면 기타 등등 종목군들도 그 종목만 보고 매수하시는 게 아니고 물론 뭐 단타, 장중 단타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뭐 2, 3%, 3 내지 5% 예, 뛰기 하는 단타는. 근데 좀 중기적으로 큰 흐름, 큰 자금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런 데이터를 먼저 보면서 예, 추세를 보면서 그러면서 타이밍 잡는 거라고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눌러준다 그러면은 뭐 깊게 눌러도 상관없어요. 이왕 뭐 지난 7월달, 8월달, 뭐 9월달까지 저점 깰 때까지 홀딩했는데 뭐 여기서 뭐 겁먹을 필요 뭐겠습니까? 오히려 그 9월달 뭐 저점에 매수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눌림 주면 다시 또 저점 매수죠. 그죠? 안 그러면 뭐 지난주에 좀 일부 들어가신 분들은 예, 이번 주 뭐 다음 주 눌림 준다 그러면 뭐 추가 매수고. 그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런 가운데서 중국 내 탄산 리튬 가격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저도 여기서 한번 이게 돌릴 줄 알았어요. 여기서 저점 살짝 깨고 나서 예, 이게 반등 줬죠. 그러면서 계속 한 2주 가까이 31선 우에서 놀다가 이날 조금 올릴 듯 싶더니 그냥 쭉 밀고 다시 한번 이 저점까지 밀었거든요. 예, 탄산 리튬 가격도. 이 라인까지 더 빼고 막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설명드렸잖아요. 예, 7월 달은 엘보말이 호주 공장 생산을 반으로 줄였고 지금까지도 인력까지도 뭐 40% 감축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그 8월 달 같은 경우는 중국 이춘 공장이 공장을 무기한 그 생산을 중단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당연히 올라가는 구조죠. 올라가는 구조. 근데 중국이 조금 더 조정 들어오니까 뭐 얘는 또 오른 것도 없는데 중국도 그뚝나고 조정 들어오니까 또 같이 조정 주는 거죠. 예, 요것도 조금 원인이 있어 있는데 더 빼고 막 그러지 않고 특히나 그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께 에코프로 BM 지난 분기 때 컨콜 내용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하반기까지는 이제 업황 둔화 때문에 예, 크게 이제 호전되진 않지만 대신에 단지 10월 달, 그러니까 이번 달하고 11월 가게 되면 예, 작년, 재작년 고가권에서 매입했던 원재료 있죠, 뭐 리튬이라든지 예, 그 재고가 완전 소진된다, 완전 소진. 재고가 10월 달, 저는 뭐 9월 달, 10월 달에 다 이미 작년 고점에서 매입했던 원재료가 다 소진됐다 보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제 뭐 이제 리튬 가격이 좀 이렇게 반등 들어오고 설령 뭐 반등이 안 들어 더 빠진다 하더라도 예, 주가 영향은 제한적이다. 그런 설명까지 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요런 원인 때문에 빠졌는데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정리 들어갑니다. 자, 요런 악재에 의해서 이제 쭉 빠졌잖아요. 예? 빠졌는데 가장 큰 악재 뭐였습니까? 바로 캐즘이죠, 캐즘. 캐즘이잖아요. 전기차 일시적 업황 둔화에 따른 그러면서 예,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캐증 구간을 지금 통과 중이잖아요. 통과했잖아요, 지금 여름에. 이게 가장 큰 악재였는데 이 악재가 해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금리가 올라오고 환율이 반등 나오는 것도 뭐예요? 이것도 제가 지원하는 게 아니고 미국의 경기가 침체에서 우려가 완화되잖아요. 경기가 완화, 연착륙 한다. 연착륙. 미국 경기가 연착륙 한다. 거기다 중국 경기는 좀 어떻습니까? 중국은 경기 부양을 강화를 한다. 강화.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의 수출이 가장 많잖아요. 그동안 우려했던 미국 경기가 침체 우려 때문에 금리를 인하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보험성 인하래. 그럼 미국 경기가 경착륙이 아닌 연착륙을 할 수 있어. 이게 가장 큰 혼외죠, 주식시장에서. 네, 죄송합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도 그동안 찌글찌글했는데 반대로 중국은 경기 부양을 강화를 한대. 어마무시한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부동산 살리겠대. 그러니까 지난달에 막 중국 지수가 그냥 한 달 만에 막 30% 지수가 막 20% 넘게 올라갔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최대 수혜주겠죠. 중국은 경기 부양에, 미국은 경기가 경착륙이 우려가면서 연착륙으로 지금 이제 거의 확정 단계야. 그럼 소비자가 소비 품목에서 가장 큰 게 뭡니까? 소비 품목에서 가장 고가인 제품이 자동차죠. 자동차. 근데 또 금리는 계속 인하해 또. 예. 대부분 다 할부 금융. 할부로 사지 않습니까? 자동차 이제 할부 금융도 내려가겠죠. 그럼 가장 또 먼저 팔리는 게 뭐예요? 자동차가 가장 또 먼저 팔립니다. 현대기아차라든지. 근데 전기차 같은 경우도 수혜되게 되겠죠. 그렇게 또 해석이 되는. 단기적으로는 올라서 좀 빠지고 있는데, 근데 이것도 미국 경기가 좋아서 지금 반등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중장기적으로는 이게 호재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일단 2차전 말씀드리면서 단지 지금 신규로 매수하시는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물론 이걸 제가 이제 매일 이제 그 유튜브 방송에서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조절만 하시고 오히려 이제 기회로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된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이제 시황과 삼성전자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은 지금 보시면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8월 달에 여기서 8월 5일 날 급락을 시켰습니다. 불구하고 외인들은 선물 매도가 안 나왔죠. 이 저점에서 오히려 반등 들어오고 지수 반등 들어왔고. 그러면서 9월 달도 마찬가지고 외인들 선물 매도하는 게 없죠. 선물 매수를 계속 이어나가잖아요. 이렇게 한번 누르고 시장 빼버리고. 그러니까 외인들이 선물 조금 매도하게 되면 주가는 팍 빠져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8월 달도 그랬었고. 근데 거기서 더 때릴 게 없으니까 또 홀라당하게 매수하면 지수 쭉 끌어올리고. 예. 지난달 같은 경우는 선물 매도할 게 없으니까 3전 가지고 막 때리면 지수를 이제 하방으로 이끈 거 아니겠습니까? 예. 9월 달은 이제 이거 다 삼성전자 매도입니다. 예? 8월 달도 삼성전자, 9월 달도 삼성전자, 10월 달도 삼성전자예요.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외인들이 지금 10월 달도 지금 2조 원을 매도했는데 아까 제가 수급 보여드렸죠? 삼성전자만 2조 원 매도했어요. 코스피는 9,500원 매도했고. 코스피 전체 매도 금액 대비 삼성전자만 2배를 좀 때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럼 돌려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삼성전자 이제 빠지면 빠지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만 돌아 쓰게 되면 지수는 또 돌아 쓰죠. 그런데 2차 전지도 뭐 빠져봐야 또, 그죠? 네, 이미 이제 9월 달에 저점을 확인했기 때문에 여기서 뭐 더 크게 빼진 않겠죠? 예,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지수는 만약에 어떤 영향 때문에 밑으로 이제 좀 크게 누른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 매수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시장 전략이 나오고. 삼전이 이제 문제인데 오늘 제가 타이 기록을 세웠다 그래요. 타이 기록. 자, 8월 달부터 아까 이제 서두에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8월 달에 외인들이 코스피에서 2조 8천억 매도했죠. 이 중에서 삼성전자가 2조 500억이에요. 거의 80%가 차지합니다. 물론 이때는 하이닉스도 매도를 했습니다. 자, 이제 9월 달 보시면 코스피 전체 매도한 게 7조 2천억이에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만 8조 5,900억, 거의 8조 6천억을 때렸어요. 그러니까 코스피 전체 매도한 것보다 삼전을 더 때렸다니. 그러니까 다른 쪽은 매수했다는 얘기죠. 다른 쪽은. 돌려서 말씀드리면. 자, 10월 달 어제까지 보시면, 그랬죠. 삼성전자 2조 원 매도했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9,500억 매도했는데. 그러니까 코스피 전체 자금 대비, 네, 이번 달도 어제까지 삼성전자가 2배가 넘다. 그러니까 다른 쪽도 매수했다는 얘기, 매수하고 있다는 얘기죠. 뭐 하이닉스를 매수한다든지.
예, 그래서 합계를 보시면 이 2달 반 동안 외인들이 코스피 매도한 게 10조 한 11조 정도 되죠? 10조 9,500억이니까. 삼성전자만 12조 6천억을 매도했습니다. 12조 6천억. 그럼 이 물량은 누가 받았어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 받아요. 개인들이. 기관도 일부 매수해서 기관은 큰 문이 아닙니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네.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다른 것도 이제 매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전체 예탁금이 증가를 안 하고 있는 가운데서 이걸 또 받았으니까 새로운 돈이 들어온 게 없거든, 시장에 지금 아직은요. 다음 달에 뭐 들어올 겁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시소게임이나 시소게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쪽 올라가 한쪽 누르고 한쪽 올라가 한쪽 누르고. 예. 근데 아무튼 이제 이 물량이 다 나왔다는 얘기예요. 삼성전자. 제가 다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대한 근거는 제가 이제 공개방송에서도 오늘도 이제 설명드렸습니다. 자,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도한, 그러니까 최장 기간, 매도한 기간이 며칠이냐면, 그러니까 2022년도, 이때입니다. 여기 그림 보시면요. 2022년도 3월, 여기 3월이죠. 예. 그러니까 3월 25일부터 4월 28일까지 요 구간에서 외인들이 삼성전자를 25일째 매도했어요. 25일째. 25일 동안 계속 매도했습니다. 얼마? 예, 마이너스 한 4조 4천억. 예, 25일 동안. 3월 25일부터 2022년도 4월 28일까지. 오늘 딱 그 기록, 타이 기록 세웠습니다. 오늘 보시면요. 자, 삼성전자가 9월 2일 날이죠. 9월 2일 날, 첫날. 이날 1,300억. 진짜 목이 오줌 많고, 목이 눈물 많고 지금 매수하고. 자, 9월 3일부터 오늘까지 25거래일째 지금 순매도입니다. 금액 얼마? 정확히 10조 8,100억. 예. 아까 제가 그랬죠. 2022년도 3월 25일부터 4월 28일까지 25거래일째 매도했거든요. 그때는 4조 4천억. 내일까지 만약에 삼성전자 외인들이 매도한다 그러면 이제 신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26일째. 그래서 저도 내일 궁금합니다. 만약 이 기록을 깰지, 아니면 내일에 이제 좀 매수가 들어올지. 근데 뭐 일자상으로 일단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때렸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예, 거래소에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장기간 때린 경우가 딱 2번이라는 얘기죠. 소위 얘기하면. 이것도 주식하는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해요. 거꾸로. 또 그러면은 이게 또 저점이 아닐까? 중기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해야 되겠죠. 역발상적으로. 예. 근데 이제 금액을 보시면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9월 달에 이미 삼성전자는 9월 11일부터 중국이 급등이 나올 때, 예, 중국이 지난주에 그랬죠. 중국 급등 나올 때 여기서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도했다 그랬죠. 중국 급등 나오는 그 구간에서. 그죠? 또 1조 원 넘게 때리진 않습니다. 9천억 초반. 예, 요때가 가장 많이, 여기가 셀 크라이맥스 구간인 것 같아요. 근데 10월 달 들어서는 매도를 하는데, 예, 10월 7일 날 5,300억 매도한 게 가장 많고, 어제는 이제 1,000억 미만 줄었어요. 어제는 940억 매도했고, 오늘은 640억 매도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는 지금 생각해 봤을 때, 삼성전자 외인들이 순매도 기간이 25일. 예. 지금까지 역대 2번째, 타이 기록. 그러면서 금액도 10조 8천억을 매도했고, 그 다음에 10월달 들어서는 좀 매도가 나오긴 하는데 큰 물량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큰 물량이. 거기다 오늘 또 삼성전자가 드디어 이제 얘기했죠. HBM3 그 엔비디아 납품이 불발됐다고. 그러면서 6세대 이제 HBM4로 이제 넘어간다고. 저는 이제 오늘 그 악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삼전이 안 뺐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역엔자로 떨어지는 자리죠. 6만 원 초반, 요 구간이 떨어지는 구간이고, 지금 현재 어저께 날짜로 PBR이 1.16배예요.
예? 5만 원이었을 때도 1.22배거든요. 이때보다도 지금 현재 낮습니다. 그래, 요때 이제 25일 동안 처음에 최장 기간 매도했을 때도 요때 구간보다도 지금이 더 낮아요. 뭐 증권가에서는 지금 PBR 1.09배, 08배까지 지금 보더군요, 보니까. 조금의 차이는 있어요. 저는 이제 한국 거래소 기준으로 좀 보고 드리는 겁니다. 예. 1.16배, 14배까지 내렸 14배까지. 예. 이제 기술적으로도 지금 차트 보시면, 잠깐 이거,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짚어볼게요. 삼성전자. 005930. 여기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요거는 주봉으로 보시면, 이럴 때는 이제 뭘 보시냐면, 예, 우리가 이제 피보나치를 보는 피보나치. 쭉 보시면, 여기 고점가, 언제가 저점이었어요? 9월 30날이 저점이었죠. 9월 30날. 요때가 9월 30날 저점이었잖아요. 여기서 고점 나왔죠. 기술적으로는 마지막, 그러니까 지난주가 어디였습니까? 마지막 지지 맥점? 78.6이었죠. 78.6. 78.6에서 지금 지난주 윗꼬리 지금 밀고 이번 주 살짝 반등 들어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최종 지지 맥점까지 왔다니. 제가 봐서 61.8도 원래 깨면 안 돼요,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65,000원 뭐 이상까지 일단 살릴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좀 가져가시면 7만 원까지는 반등 들어와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워낙에 지금 주가가 지금 싸죠. 왜 제가 또 이런 말 드리냐면,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제 지난 시간에도,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실적이 지금 현재, 저도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증권사에서 지금 실적 눈높이를 낮추긴 했습니다. 삼성전자.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내년 영업이익 한 54조 원 정도 예상했거든요. 근데 지금 약간 눈높이 낮췄죠. 50조 원 초반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39조 원 예상했는데 37조 8천억. 그러니까 올해 실적 대비해서 내년 실적이 삼성전자는 또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2022년도 25일 동안 순매도할 때는 그때는 틀립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2022년도가 이때 아닙니까? 예. 삼성전자가 이 당시에 영업이익이 43조 원이에요. 43조. 43조. 근데 작년에 삼성전자가 영업이익 얼마였어요? 6조 5천억으로 확 줄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22년도 영업이익이 43조 원이었던 기업이 작년에는 6조 5천억, 30한 7조 원이 감소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외인들이 2022년도 요 구간에서 미리 때려버린 거야. 삼성전자를. 요 구간에서. 계속 때리면서 그리고 다시 또 빼버린 거죠. 주가는 미리 반영하니까. 그러니까 메이저는 미리 때리고 미리 매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외인들은 예, 언제부터 매도하고 나서 예, 12월, 그러니까 1월 달부터 여기서부터 계속 또 이제 매수를 하죠. 왜? 올해 실적은 다시 또 예, 거의 40조 원 가까이 이렇게 늘어나니까. 때리고 나서. 그러니까 이 당시 2022년도 외인들, 소장님, 삼성전자 그러면은 외인들이 여기서 이렇게 25일 동안 때리고 나서 다시 한번 저점을 또 깼지 않습니까? 이렇게 미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계실 수 있습니다만, 근데 실적이 지금 현재는 내년에 또 지금 현재 50조 가까이 지금 예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때는 작년하고 틀리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드린 것은 PBR, 아까 이제 기술적으로 마찬가지고, 예, 이제는 좀 반등이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래도 외인들 또 매도 기간이 뭐 내일까지 때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금액을 이제 얼마나 때릴까, 줄지 않습니까? 어제 오늘 천억 미만 줄었잖아요. 매도 금액이.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 삼성전자가 이제 다시 또 발빠르게 막 다시 돌리고 막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등 들어올 때 1차 한 6만 5천 원, 뭐 2차 한 2만 원, 아니, 7만 원 전후. 그러니까 그 정도 보고 나서 다시 보는 거죠. 한시스 같은 경우도 지난주, 지지난주 매수하셨던 분들은 한번 끊었다가 다시 보는 거고.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자, 엔비디아가 어제 다시 한번 신고가가 나왔잖아요. 엔비디아가. 그죠? 네, 신고가 나오면 다시 한번 시가총액 1위 자리를 지금 다시 또 넘보고 있습니다. 애플을 제끼고. 근데 엔비디아가 여기서 이제 밀고 나서 신고가 나왔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물론 하이닉스 이제 반등이 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은, 요때, 그러니까 올 6월까지는 엔비디아 신고가 나오면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이 이렇게 신고가 나오면 움직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도 반등이 안 들어와요. 아, 엔비디아가 신고가 나오는데, 그럼 최소한 어제 신고가 나왔으니까 저도 오늘 뭐 한미라든지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최소 5% 이상은 좀 오르지 않겠나 싶었는데 반등이 안 들어오죠. 그 무슨 얘기냐면 얼추 이제 미리 이제 반영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 제가 올 6월 달에 여기서 이제 고점, 7월 달 고점 잡아드릴 때 이번 주 금요일이 미국의 옵션 만기잖아요. 이 당시에 막 급등시켰을 때 주식을 매수해서 올린 게 아니고, 예, 콜옵션 매수해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렸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이벤트가 끝나면 다시 민다. 어제도 엔비디아가 콜옵션 매수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면서 주가를 또 신고가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얘가 다시 한번 여기서 신고가를 치고 올라갈지 여부는 이번 주 옵션 만기 끝나고 다음 주에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오늘 하이닉스라든지 반도체가 강하게 못 들어온 거예요. 어제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반도체가 다시 또 엔비디아 신고가 나왔대가지고 주도 업종으로 자리매김한다라는 거는 아직은 아니라는 얘기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아무튼 일단 삼성전자가 이제 반등이 들어온다 그러면 전체 지수가 이제 하방 경직이 확보화되고, 그다음 2차 전지도 뭐 좀 더 누를 수는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환율이 더 반등 나오고 금리가 더 올라온다 그러면, 예,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중기적으로는 또 우리의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죠. 지금 예탁금이 앞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요게 좀 증가를 해줘요. 예탁금이 다시 여기서 반짝 5조 원 증가했다가 바로 또 원위치 해버렸어요, 예탁금이. 근데 예탁금 더 빠질 자리도 없죠. 이미 이제 하늘에서 금리 인하했고, 금투세 부분만 좀 해결되고, 그다음 하반기에 또 재정 확장 정책 펼친다 그러면 예탁금은 증가할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봐서 10월도 10월입니다만은 저는 이번 달보다도 데이터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11월도 시장이 이번 달보다 상당히 좋을 거다, 저는.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 이후에 눌림 준다고 하면 코스닥이 됐던 거래소가 됐던, 네, 여러분들께서 또 매수 마인드를 가지고 시장 접근하면 좋고요. 신용도 증가를 했습니다만은, 예, 크게 증가 안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거래 회전율인데, 물론 거래 회전율이 안 나오니까 종목별로 전반적으로 많이 못 오르죠. 섹터 내에서 가는 것만 가고. 중요한 것은 거래 회전율이 지금 연중 최저 작년 12월 이 바닥이었단 말이에요. 예? 이게 상당히 좋은 기회라는 얘기죠.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종목을 선택하시고 단기와 중기 종목을 구분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런 전략만 세우시면 수익이 많이 나올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자, 정리 들어가면 이겁니다. 시장은 지금 이 조건을 만들어가고 있다. 각국에서 중앙은행 금리를 하지 않습니까? 또 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 미국이 경기 침체 우려에서 지금 완화됐다. 연착륙이 지금 확정 짓는 순간이다. 경기 연착륙. 근데 또 반대로 또 우리가 수출 가장 많은 중국은 경기 부양을 강화한다지 않습니까? 강화. 예? 대한민국이 최대 수혜죠. 거기다가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올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지금 현재까지 10월도 마찬가지예요. 글로벌 우리나라가 꼴등이에요. 꼴등. 꼴찌입니다. 꼴찌. 꼴등. 근데 미국이 경기 연착륙하고 중국이 경기 부양 강하게 되면 이 효과가 결국은 우리 시장에 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가장 못 올랐기 때문에 이게 반영되는 시점에서는 우리 시장이 의외에 또 이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예, 그런 시장이 다가올 수 있다는 얘기죠. 거기다 이제 내부적으로는 뭐 금투세 UME 폐지, 예? 그다음에 뭐 재정 확장 정책 정부에서 하반기에 실시한다 그러면 유동성 증가할 것이고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고, 그때는 이제 뭐 반도체도 올라가고 2차 전지도 올라가고 뭐 제약바도 더 올라가고 그러겠죠. 그런 시기가 지금 계속 다가오고 있으니 만약에 이 시간 뭐 내일 이후에 시장 좀 조정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예, 매수 관점에서 대응을 해 나가시면 크게 무리가 없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내일도 제가 내일은 그 증권통해서 4시에 유튜브 공개 방송 있습니다. 예, 그 시간에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